예, 요즘에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또 금요일 날은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작년부터 주식 외국인 주식 매도는 32조 원, 다시 33조 원 또 넘어가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만기 후에 좀 플러스가 됐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는 이제 차트대로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롤오버 매도량은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어떤 이게 증가하게 되면 찐입니다. 롤오버는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로 됐을 거거든요. 매도로 됐을 거예요. 그 전에 매도 잔고 많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롤오버가 되거든요. 보통은. 차트 설명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말하는 추세선 회복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잡아놓은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게 좀 31이기도 하고 30일에서 33선 정도인데 지금 분홍색 선으로 코스피는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상승하는 동안 가장 지지를 많이 보인 선들, 딱 닿으면서 지지된 선들을 이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3일선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요. 좀 가깝게 잡으면 31일선도 되는데 어쨌든 이 분홍색 언저리입니다. 이 분홍색 언저리를 다시 깼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추세선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추세선인데 여기서도 몇 번을 시도했는데 두 번 시도했나요? 세 번 시도하다가 못 갔고 이번 네 번 시도하다 실패한 거라 추세선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은 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살짝 넘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이후의 대응은 간단하죠. 여기를 다시 넘게 되면은 투자 비중을 늘리고 만약에 추세선을 넘지 못한 채로 좀 지지부진거리면은 그냥 계속 일부 조심하고 있는 걸 유지하고 저희가 만기 후에 투자 비중을 늘리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100% 투자 비중으로 가지는 않고 인버스를 일부 조금 남겨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현재 인버스 우위는 아니지만은 좀 지금도 좀 안 좋게 보시면 인버스 비 40%까지 가져갈 수 있고 그는 뭐 딱 보통 중간에 인버스 30% 정도일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좋게 본다고 하시는 분은 20% 정도라 일반 20% 정도라 있긴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이 박스권 하단 여기를 깨게 되면은 그때는 인버스 비중을 많이 늘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멀지가 않아서 지금보다 한 3, 4% 정도 더 빠지게 되면 지수가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 하단을 깨게 되는데 이때는 진짜 좀 도망가듯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살짝 깼다가 다시 감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재이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 그때는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조정폭이요. 어쨌든 박스권 지금 사이기 때문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좀 추세선을 넘어줘야만 조금 더 위로 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못 넘게 되면 오히려 다시금 박스권 하단의 지지를 테스트해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녹색이 추세선으로 제가 잡아놨는데요. 살짝 넘었습니다. 살짝 넘은 거라 대응도 살짝 조금씩만 하면 되겠는데요. 근데 만약 코스피가 추가로 밀려 내려오면 아마 여기서 이것도 다시 저항 발생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코스피가 반등한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뚫게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총상위가 제약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떨어지다가 한껏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상황 따라 재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재하락이 안 나오고 여기를 다시 또 우격다짐으로 올린다 이것도 또 강한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뭔가 상승의 힘이 더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도 왜 추세선이냐? 지난번 작년 이후 하락 후 상승한 동안에 깨지 않고 오르다가 물론 중간에 깬 거인데 이거 횡보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녹색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녹색은 사실은 조금은 여기 기준을 맞춰 놓은 거고 여기 기준 추세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도 돌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죠? 단 코스닥도 나중에 다시 이 박스권 좀 어설픈 박스권이나 여기를 다시금 깨게 되면 그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원래는 박스권 못 넣고 박스권 하다 못 넣고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이 있는데 다행히 이건 넘었습니다. 향후에 여기를 떨어진다고 해서 지지되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깨게 되면은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은 다르죠. 하나는 추세선을 회복해 가고 있고 하나는 회복에 실패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나스닥을 더 중요시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S&P보다 다우보다. 왜냐면은 반도체도 비슷하죠. 그죠? 반도체가 나스닥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디 있죠?
삼성전자 코스피 있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 하면은 상당히 싱크로돼서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추세선이 파란색으로 잡아놨는데 실패했어요. 저항이 발생했어요. 반면 다우존스는 지금 추세선이 빨간색인데 잘 오르고 있죠. 그래도 5일선 깨져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스닥보다 좀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인데요. 미국채가 지금 다시 하락을 시작해서 하단을 깨고 있죠. 그죠? 여기 깨고 있어서 아직 미국채 위험은 계속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 다우 나스닥 따로 놀고 있듯이 근데 나중에 금리도 따로 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금리가 예를 들어 크게 반등한다고 해도 금리래요. 미국채가 반등해서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해도 미국채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나스닥은 더 떨어지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미국채는 더 떨어져서 미국채 금리는 상승하는데 나스닥만 반등할 수 있고 나중에 좀 따로 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다우 지수는 버티기 하면서 나스닥만 좀 먼저 하락 전환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기 추세선이고 장기 추세선은 나스닥 봤을 때 나스닥 장기 추세선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장기 차트인데 장기는 추세선을 깼다고 하기 좀 그렇죠. 아직은. 장기는 좀 이렇게 늦춰 잡아야 되니까 아직 장기는 깨지 않았다. 지금 일부 조심한 이유는 예전에 닷컴버블 때 봤듯이 닷컴버블처럼 만약 고점일 경우에는 1차 하락이 꽤 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서 보시면 이 1차 하락이 꽤 커요. 물론 이후에 원래대로 가는 이 하락은 더 크지만 여기서도 비슷하게 된다는 가정에 지금의 이 지점이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1차 하락이 꽤 크고 그죠? 이때랑 비슷하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가 또 반등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죠? 제 생각에는 이때보다 근데 더 헷갈리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1차 하락이 나오더라도 아마 아니면은 더 한번 올리던지 이런 식으로 이때는 반등이 작았는데 그 전 고점보다 여하튼 엄청 헷갈리게 할 것 같긴 합니다. 나스닥이나 코스피도 마찬가지니까는 들으세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게 아직 아주 장기 추세가 아닌 이 정도 추세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요 추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요즘에 실시간 방송 중요하는 추세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요 파란색인데 이거는 오르는 동안 가장 많이 지지돼서 올랐다. 요렇게 올랐다. 이걸 깼다는 것은 요런 상승 정도가 안 나오는 구간으로 살짝 진입했다는 겁니다. 요거고 이 일일이 하락한 모든 구간을 다 담으려면은 이 추세가 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 추세선이라고 해야 돼. 아주 장기도 아니고 한 중장기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걸 지켜내게 되면은 이후에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 지금 121선도 되게 중요합니다. 121선. 121보다 약간 높고 한 117선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를 지켜내면은 추가 상승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것만 깨지게 돼도 조금 깊지 않을까. 좀 고점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는 여기를 만약에 녹색을 안 깨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재상승하는 패턴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측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월가 마음이죠 뭐. 그죠? 지금은 어쨌든 요렇게 오르던 추세는 잠시 깨졌기 때문에 잠시 하락 전환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겁니다. 늘 이러다가 늘 다시 올리고 뭐 여기서도 올리고 이때도 올리고 했는데 장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장기 차트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겁니다. 물론 막판 스파트 느낌과 거래량 증가한 것도 안 좋긴 한데 막판 스파트라는 게 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건 모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온다고 해도 이제는 머지않아가 아닐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으로 한번 1차 하락 오지 않을까. 뭐 그것이 뭐 곧 오든 아니면은 뭐 하반기 오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더 오른다 하더라도 하반기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급등에 열광하겠지만 나중에 또 이제 이러한 안 좋은 구간이 이제 언젠가 또 오겠죠.
지금이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좀 잠시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